부동산 전문 기자 이현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포키뉴스 이현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연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또 추가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다라고 밝혔었죠. 또 파리 대책 한 달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내어놓을 또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현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꺼내든 카드가 이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파리 대책 이후에 한 달 만에 또다시 9.5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머니 속의 첫 번째 대책은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단 대구 수성구하고 분당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새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오는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대책. 그중에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분양가 상한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머니 속에 강력한 대책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그 주머니 속 대책이 뭔지 궁금해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발표가 분양가 상한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이 분양가는요,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반영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는데 그 가격 이하로 아파트 분양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를 넘으면 후보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적용 지역들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들이 기존에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적용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9월 달 중에 법적으로 개정을 해서 10월 달에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그 요건들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후보 지역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먼저 강남 4구가 먼저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남 4구는 일단 법이 시행이 되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내 투기 지역 11개구, 뭐 동작구,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나 고양시 덕양구, 뭐 세종시 등도 일단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이들 지역은 분양가가 법적으로 정한 기준 아래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강남구는 새로 분양한 아파트 분양 가격이 4,200만 원을 훌쩍 웃돌고 있죠. 그래서 이들 단지들은 1순위로 적용될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뭐 강남 4구와 용산 등 서울 11개구와 그리고 세종 같은 투기 지역 12곳은 물론이고요. 과천 같은 투기 과열 지구까지 총 29곳이 이 분양가 상한제까지 언제든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 협의를 통해서 법 개정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 개정 후에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언제로 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에서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몇몇 곳에 이렇게 강한 규제가 몰린 만큼 그 주변 지역에는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특정 지역을 굉장히 강력 규제를 하면요. 그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을 얽매여 놨더니 그 주변으로 몰려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근데 정부에서는 이중 안전장치를 걸어뒀습니다. 인천 연수구하고 부평구, 또 안양 만안구, 뭐 동안구 이런들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들 지역으로도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면 이들 지역도 억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지만 그 주변 지역도 과열될 조짐을 보이면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또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네. 뭐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 후보지까지 명단을 공개한 걸 보면 아예 그 사전에 미리 이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군요. 그리고 일단은 또 앞으로 나올 주머니 속 대책은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도 한몫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9월 중에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6.19 대책이나 8.2 대책, 그리고 9.5 대책은 규제를 하는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요, 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주를 이룰 전망인데요. 지금 전월세 인상률이 5% 이상일 정도로 전월세로 인해서 굉장히 주거복지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입자나 뭐 임대자가 요구하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주거복지 로드맵은 임대주택을 늘리고 아니면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이라 하면 서민이라든지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요, 일단은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공적임대 17만 가구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 취약계층으로 보이는 뭐 신혼부부나 1인 가구를 위해서 계층별로 주거복지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되는 게 세입자 보호 대책 아니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하고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이 과연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곳에서 이번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6.19 대책과 8.2 대책에서 과열된 집값에 주력한 만큼 이번에는 그 서민들을 괴롭히는 높은 전월세의 그 다음 타깃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미친 전셋값을 잡는 유력한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월세 인상률을 정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요. 전월세를 매년 올리는 한도를 법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한도 아래라만 올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요. 기존에는 집주인이 이제 만약에 내가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고 하면 나갔었는데 집주인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세입자가 나는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 더 살고 싶다라고 하면 1회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더 혜택을 부여해서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민들, 그러니까 전월세에 부담이 되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전월세 상한제와 또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이 아무래도 서민들의 주거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과연 이번 대책에 이게 포함이 될지, 포함이 된다면 실행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려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호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각 정당 간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 이런 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 이런 절차들을 물밑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에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법 개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개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국무조정실이 두 법률의 법무부 영역하고요.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영역을 조율하도록 했는데요. 그건 사실상 국토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그 권한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원한다면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주머니 속 대책으로 마지막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은 건 바로 보유세 인상입니다. 보유세 인상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제 그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후보 시절부터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카드라고 불릴 만큼 워낙 강력한 대책이기도 하고요. 시장의 여파가 큰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도입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는데 하지만 앞으로 도입할 가능성은 남겨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보유세는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하고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 저항이나 시장에 지나친 위축을 우려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있고요. 과표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워낙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유세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인상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을 아예 뜯어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나 집을 보유한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약에 보유세를 도입하더라도 과세를 일부 조정한다던가 표준 단계를 조정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시세하고요, 2배가 차이 나는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과세 표준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너무 큰 폭의 조정보다는 과세 비율을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그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소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금이 인상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현실화된 건 아니고요. 또 주머니 속 대책으로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나오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보유세 인상 카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 대책의 최후의 한 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에서도 이제 그 연내 도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투기 세력화에 이제 그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히든카드로 내놓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 보유세 인상에 관해서 굉장히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그 보유세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카드를 가지고 시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주머니 속 대책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그리고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 앞으로도 톡톡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톡톡 부동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